박근혜 언니와 문재인 후보는 11일 고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2일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1~5대 역사 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섬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다.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언니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 발언은 일본 측에서 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문재인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거짓말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럴까? 2004년 6월 20일 연합뉴스는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국무부 대화 비망록에 따르면 러스크 장관은 한국 측 통역인 조상호 씨, 미국 측 통역 폴 크레인 씨 등이 배석한 가운데 박정희에게 한일 협상의 조기 타결을 희망한다면서 그것이 양국의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며 이 비망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President Bo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다음은 위키백과에 실려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 중 독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기밀해제된 미국 국무부 문서 1964년부터 68년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박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같은 해 6월 15일에도 한국과 일본 간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독도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박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며 역시 거절하였다. 하지만 1965년 1월 이미 독도미력을 맺었다. 독도미력이란 정일권, 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미력이다.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미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게 독도미력 때문이라고 평했다. 노데니얼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미략 문건을 태워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이 미략 때문에 이후로 맺어진 한일업 협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정희는 대선 승리를 위해 1965년 6월 22일 서둘러 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 시기를 늦추었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40마일 전관 수역 입장에서 후퇴, 일본 정부가 주장한 12마일 전관 수역 방안을 서둘러 수용했으나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공개 시기를 늦추고 언론 플레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박 정권이 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 기업들로부터 민주공화당 총예산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호섭 통일과학연구소 소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불법적으로 처리해버린 자기들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한일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미략 문서를 영원한 비밀로 묻어두기로 약속하였고 미략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 한일 협력을 외쳐온 역대 정권들의 은폐술에 세상이 감쪽같이 속았던 것이다. 이때의 미략 파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했다. 신용학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6,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독도 영유권 포기, 문화재 포기, 징용, 정신대 등의 강제저축금 반환 포기 등의 국익을 팔아먹었다고 평했다. 2005년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대일 청구권 포기 말고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만만한 태도를 간파한 일본 정부는 아예 독도를 폭파하자고 협박까지 하며 독도를 협상 안건으로 넣으려 했다. 또한 한일업 협상을 대선에 활용 전략하고 대일본 배상 관련 개인 청구권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 비용으로 쓴 점도 드러났다. 독도 미략 이후 군사 정권은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은 직접 방일해 일본으로부터 40억 불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독도 의용 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 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다.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홍 대장의 미망인 박영희 씨는 1974년 12월 남편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흘간 고문당했고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의 독도 미략과 그의 이율 배반적 태도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홍 대장은 1969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개발 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나 무시당하고 1976년 다시 제출했을 땐 예산이 없다는 핑계일 뿐인 회신을 받는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1977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크르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1988년 미국 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크르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독도 도발에 결코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독도는 영토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문제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결코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 저는 교체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을 제 친구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표시죠. 1초 금메달입니다. 남자 더블 단체전에서 역사적인 금메달을 대한민국입니다. 주범의 금메달이 대한민국에 났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52년에 가는 분은 말도 내 마음을 앞서 내가 말을 앞서 숨이 차 그래도 나와 자, 금년에 우리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문재인을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문재인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시작을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세요. 상처 차라리 그것보단 모자란 게 결선 투표 전 50% 과반표를 얻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문재인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강남역 앞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 나는 문재인이다에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강철구 팀장님 보고 있습니까?